네,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니까 힘들다. 쉬었다 하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왜 힘들은가 했더니 이 안경을 안 쓰고 했네 오늘. 제가 왜 저래요. 줄여놨는데 왜 소리가 나는 건데. 늙고 병든 송경어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천하의 대분장가 경어는 자신의 열반송을 스스로 당길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충 끌어다가 쓴 거예요. 마지막 가쁜 숨을 벌하시며 반산보조구 오도송을 간신히 기억해냈어요. 그거나 써먹자. 형어선사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막 뭐죠? 막 오도송을 미리 써놓고 무슨 뭐 열반송을 막 미리 써놓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어선사는 있는 그대로 사셨던 분이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경어선사가 마지막에 이 반산보적의 시를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애석하다. 우리의 이대한 대선사 송경어가 자신의 마지막 대작을 남기지 못했다니. 아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안 남긴 게 더 멋진 거죠. 왜냐? 그 와중에 뭘 그거를 남기겠다고 뭐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하나 남기자 해서 거기다가 마지막 일원상을 그리고 붓을 던지고 바로 입적하시거든요. 그냥 바로.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열반송을 남김으로써 그래도 선승의 마지막 모습을 마무리해주고 떠나셔서 너무 고마울 뿐이죠. 앉은 채로 열반을 한 박신사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은 간소하게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박진사가 감히 송경어인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앉은 채로 열반을 하셨어요. 모두 다 경어와 상체를 나눈 인연들이다. 장례식 또한 철저하게 유교식이었다. 김탁과 마을 사람들은 유교식으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냈으며 그 다음에 갑산에 난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난덕산에 경어의 시신을 안치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 난덕산도 가만히 이름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어요. 덕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이 이 덕을 베풀기에는 너무너무 그 환경이 안 좋아.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이 험한 오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난덕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주변 환경이 척박하고 기후와 날씨가 이렇게 힘든 곳이었냐라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경어선사를 난덕산에다 갖다가 그 화장을 하죠. 누가? 만공이 일행이 가죠. 김탁은 경어의 유언대로 관 속에 담뱃대와 쌈지를 함께 넣어 매장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선사가 열반하시기 전에 이미 담뱃대와 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죠? 경어선사가 내 이름은 송경어라는 것을 그 당신 옷 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 쓰고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무덤을 팠을 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송경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대단하게 철저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뱃대와 쌈지를 꼭 넣어주라. 왜? 아이 주인이 온다고 찾으러.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담뱃대와 쌈지로 인해서 경어선사라는 걸 알게 되죠. 담뱃대와 쌈지로 경어선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경화의 상체 여행은 마지막을 내렸고 막을 내려버렸어. 경화는 묵은 빚을 다 갚고 보원행을 해양했어요. 일지는 경화에게 말해요. 일지는 그 경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경화의 비도, 경화는 도를 넘어선 도죠. 비가 도가 아닌 도죠. 경화의 환채, 경화의 시련, 경화의 고독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술에 취하여 꽃바스게 누운 것이다. 이 시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소쩍새 울음소리 속에서 먹지도 못하는 새가 소쩍다 소쩍다라고 온다고 만공 스님이 경화선사 다비를 하면서 쓴 다비시예요. 이게 다비시인데 지금 이 일지가 이렇게 쓰고 있죠. 경화선사는 어디로 갔는가 꽃밭에 누웠도다. 그게 경화선 또 그것도 내내 만공 스님이 쓰신 시 속에 들어 있어요. 앉은 채로 열반 이거 했네 아까? 이거 했죠 금방? 비를 말년에 안변 서강사 개근불사를 끝으로 1904년 10월 15일 깨트로 최후의 법문을 한 뒤 사찰을 떠나서 갑상 강계 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박난주로 살았던 경화는 그곳에서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임종계를 남긴 뒤 붕세가 되어서 떠났다 말이야. 붕세는 뭐예요? 경화선사가 가장 되고 싶어왔던 새, 붕세와 학이죠.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학이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와 붕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경화상체의 대장정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응? 결론이야? 오 마이 갓, 결론 나왔네.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끝내고 같이 할 거를. 어떡하냐? 자르지 말 걸 그랬네. 결론. 한국 근대 선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화의 본래 면목을 찾아 재조명해 그의 위상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부를 보탰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경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몰랐죠. 이거 쓸 때만 해도 1912년인데 감이 뻗죽대면서 그냥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상체라는 이름으로 일단 몰아붙이고 내가 논문을 썼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경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화는 주지하다시피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대승임에도 대선승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오 이후에는 물론 일찍이 술과 고기를 먹고 어떤 사연에서든 문둥이에 걸린 여자와 동침을 하고 또한 여인을 희롱하다가 몰매도 맞는 등 파격적인 면모를 거침없이 보였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어떤 사연에서든 이라는 거는 문둥이와 무슨 사연이 있어서인 게 아니라 경화선사에 사람들이 경화선사가 대선승이 돼가지고 위대한 그 대자비심을 발휘해서 문둥이와 잤다는 것보다는 초점이 왜 여자랑 잤냐? 문둥이가 여자냐? 문둥이가 여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오명을 싣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사연에서든이라고 내가 썼어요. 아무 사연도 없지 무슨 어떤 사연에서요. 몸매를 거침없이 보였다. 심지어 말년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유관을 쓰고 박난주를 왜 자신을 철저히 숨기려고 했을까? 이런 게 그냥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거를 쓰면서도 계속 찝찝한 거였죠. 왜? 이렇게 뭐들라고 자신을 철저히 숨겨? 왜? 이 왜가 계속 붙는 거예요. 유관을 쓰고 박난주로 개명은 뭐들라고 해? 웅이방에서 서당 훈장은 뭐들라고 해? 왜 거기까지 화강동진 입전수술을 하다못해서 남쪽에서는 못하나? 경화의 말년이 개친자로서의 걸림없는 부행의 표상으로 화강동진으로 일위중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불만을 가졌죠. 화강동진 일위중행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이게 뭔가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 무엇이 몰라서 그냥 환체 상체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이 대단한 논문을. 예, 그렇게 왔는데도 항상 찝찝했지만 그래도 화강동진이 이리중행이라 무슨 입전수진이라고 내가 말하기에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아니고 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체로 밀어붙였는데 화강동진이든 이리중행이든 입전수진 그것도 내내 그 도업을 성취하는 거니까 내내 뭐예요? 업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경호선사는 이렇게 무작정으로 가서 굳이 할 곳이 없어서 삼수갑산에 가서 화강동진 하냐? 이리중행 하냐? 입전수수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상체라는 거를 택해서 밀어붙였을 뿐이에요. 찝찝했죠. 한편으로는 이 깨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본인의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이것도 그래 본인의 업장을 녹이려고 갔다고? 에헤이. 고원해하고 분투했던 상체의 수행이었고 부원행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전봉준과의 관계도 넓은 의미로 봐서는 상체지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딱 원인을 꽂자면은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가 제일 정확한 답이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책 제목을 저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한국말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가슴속에 있는 거를 내뱉고 싶었지요. 아이고 이제서 이게 원인이 이게 풀리는구나 해가지고 뭔 놈의 무슨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삼수갑산을 가? 에휴. 특히 삼수갑산의 마지막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의 행적.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뭘로 밀어붙이는 거? 이라기보다는 상체의 행위를 통하여 구업을 녹이는 수행임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답답하죠. 왜냐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거는 그냥 전부 부정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수께끼다부터 시작해갖고 제일 먼저는 살인자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숨어버렸다, 은둔했다, 도망갔다, 과부를 얻어서 환속을 했다. 전부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구업을 녹이는 수행임을 긍정적으로 제발 인정해야 된다. 특히 그동안 경호에 대한 무해행과 기행에 대해 지나치게 치우친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또한 말년에 행해진 선사의 상체 부분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왜냐하면 넓은 안목으로 수용이 돼야지 이 상체가 수용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넓은 안목의 상체가 아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가 중요했죠. 결국은 이게 전봉준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넓은 안목으로 이해하여 경어를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서 그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새롭게 재조명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전봉준 얘기를 그때 말했잖아요. 2017년 1월 5일 날 전화로 들었을 때 머리끝이 다 쓰고 이 어마어마한 내가 그렇게 가슴에 찝찝하게 이 뭐 때문인가를 모르고 대중을 속이고 상체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도 맨날 찝찝했죠. 이 신은 도대체 이상한 신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창아가 막 말한 것들이 일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선승이 돼가지고 맨날 늙음, 한탄, 무상, 슬픔 이런 것들로 다 그냥 얘기가 돼 있고 맨날 아이고 이게 뭐냐 헤어지고 이별 뭘 하냐 이게 했는데 그걸 할 때 내가 그때 이제 밤에 혼자 홀로 앉아서 누구 말따면 누구죠? 이순신이 그냥 거기 한산도 달 밝은 밤에 뭐 수로에 홀로 앉아 한 것처럼 이 홀로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중에다가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는가. 이 전봉준이라는 이 엄청난 그냥 막 전율을 했어요. 이 몸 전체가 두렵기도 했고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어떻게 대중에서 끄잡아서 이거를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뒤로부터 5개월을 계속 이 연구를 해요. 전봉준 관계와 그사가 전봉준 박사가 된 거지 이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계사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논문도 여러 개 냈어요. 했는데 이 상체 사상의 논문은 나한테 경어선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게 해주는 방파막이로 일단은 상체로 밀어붙여야지. 어떻게 삼수갑산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썼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이거를 썼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거 1년에 걸쳐서 써요. 헤이, 끝났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뒤로는 이 참고문헌을 보면은 일찍게 많이 제가 했죠. 일찍 거, 현담 거, 한중광, 최인호, 정휴, 이것도 이 다 경어선사에 대해서 책 쓴 사람들이야. 윤청광, 그 다음에 김진태 검사, 김진태 누구? 해월이, 수월이. 이 수많은 책들도 많이도 봤고 또 많이도 읽었고 끔찍끔찍했어요. 경허, 마음꽃, 성명정이죠. 그 다음에 경허성어라는 거를 쓴 건 누구야? 이거 진성원담, 원담 스님이 있었죠. 진흙소의 울음이라고. 그 다음에 정효가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중광이가 경허. 이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네 이거. 그냥 둘까 말까 귀찮다. 한용운의 나를 쳐라. 서울. 그 다음에 해자 스님의 영원한 대자유. 대한불교 소개종 불학연구소에서 경험한궁의 선풍과 법맥이라는 책을 냈죠. 그리고 이상철의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라. 영명연수선사 아까 했죠. 태진 경화왕궁의 선사상 연구. 태진 스님 성명정 무심이라는 책. 그 다음에 야나기다 세이잔이 쓴 일지에 옮긴 임재록. 그 다음에 약산 지안의 달마대사의 소실융화가 달마대사에 나왔죠. 이입사행 넌 내자 이입사행 끝. 성철 스님의 영원한 자유. 일타 송준영 선화동 성타 스님 꽃은 피고 물은 흐르. 구본영 명정 스님 성명정. 고영석 교수의 경어의 비도선, 경어의 살림살이와 마음가짐, 경어만궁의 선풍과 법, 경어의 조심학, 박신자, 경어의 선사상 연구. 박석사 논문이에요. 이덕진이라고 박사 있죠. 경어의 법화와 행위, 그 빛의 이중, 하훈, 동국대 석사 논문. 황명희, 심우도, 황정수, 김영수, 정병조, 김경집 아시죠? 목정배 교수. 목정배 교수도 또 경어를 썼더라고요. 한중강의가 또 있어요. 경어의 선사상. 한용운, 약보, 고영수 아까 했는데. 이상실도 석사 논문. 최병환 교수. 근대선정의 부흥과 경어의 수성결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문본으로 애스트랙트. 그 다음에 이것도 영문본. 한중광. 이건 애스트랙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키워드는 이것도 다 그 양식이 있어요. 키워드는 리페이먼트, 페이어 뎁트. 이거 다 영문으로 한 거고.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 일단 여기서 끝나. 에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아이씨, 아까 그런 줄 알았어. 거기야 뭐 아까도 그거 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경어의 지금 우리가 뭐죠?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오늘 끝내는 걸로 하고. 아, 나 힘들다.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짧지 않냐? 또 안 되겠다. 사홍선 못해. 그냥 여기서 자르고 두게. 안 돼. 일단 잘라. 잘라. 네, 자르세요.